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자.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 일단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꼭 거의 뭐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일단 하고 시작해요. 파놉티콘. 혹은 이걸 파놉티콘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패놉티콘이라고도 하고, 발음하기에 따라 달라. 자, 요 얘기를 이해하고 나서 이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자. 참고로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에 범죄자나 범죄율이 늘었잖아. 그래서 범죄율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모전 같은 걸 했어. 가장 적은 인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치? 감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왜냐면 범죄율이 늘었으니까 사람들을 가둬놔야 될 거 아니야. 참고로 여러분들 그거 아나?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어? 러닝머신. 오케이? 러닝머신이 원래는 감옥에서 감옥의 재소자들을 노동시켜서 전력 생산하는 용도로 만든 거였어, 그게 원래. 근데 그게 우리는 현대인들은 거기 위에 올라가서 좋다고 뛰고 있지. 옛날에는 그게 감옥의 형벌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파놉티콘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설계야. 여러분들 교도소 하면 어떤 모습 떠올라요? 여러분들 영화나 특히 미국 영화를 생각해봐. 미국식 철장 어떻게 돼 있지? 벽이 이렇게 쫙 뚫려 있고 공간을 이렇게 길게 나눠서 한 2층 정도로 만든 다음에 문 하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문 하나 이렇게 해놓고 교도관들이 이 공간을 이렇게 오가면서, 그지?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오가면서 애들 점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오케이? 참고로 요거랑 경쟁했던 게 바로 파놉티콘이야. 오케이? 근데 파놉티콘이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 자, 그러면 파놉티콘은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를 먼저 볼게. 기본 개념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그거 봤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걸 본 사람은 이해할 거야. 거기서 감옥 탈출할 때 원형 탑으로 중앙에 있고 탑 중앙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이 세워져 있는 거야. 딱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재소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치? 재소자들은 밑에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에다가 창문을 길게 뚫어. 그리고 여기서는 감시관만 한 명 있는 거야. 한 명만 있어도 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때 중요한 건 여기에 조명을 설치했어. 조명을 설치해서 빛을 아래로 쏴.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 자, 밑에 있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여러분들 왜 탐정 영화나 형사물을 보면 항상 죄수를 이렇게 묶어놓고 눈 바짝 뜨면은 내 눈앞에 막 불빛 비추고 있고 그 불빛 옆에 이경영 같은 사람이 진행시켜. 이러고 있잖아. 그 느낌이 알죠? 무슨 느낌인지? 또 그런 느낌으로 빛을 쏘면 반대편이 안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반대편이 안 보이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재소자들은 자, 분명히 위에 감시관이 한 명밖에 없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정작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알아? 몰라. 자연스럽게 감시를 스스로 당하는 거야. 오케이? 감시관 한 명만 있어도 얘는 여기밖에 못 봐. 내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음.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파놉티콘이고, 이때의 파놉티콘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감시예요. 감시는 뭐지? 감시. 그리고 이게 왜 현대사에서 중요할까? 사적인 행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가 연결되는 거잖아.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CCTV가 붙어있잖아, 그치?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데서 공공장소니까 CCTV 여기 붙어있잖아, 그치? 공공장소에는 붙어있어야 돼. 근데 개인집에 CCTV가 붙어있다? 힘들잖아. 살 수 없잖아, 그죠? 이번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추적할 때 CCTV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지금 형사님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대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인들도 당연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형사분들은 그럼 왜 고생을 하느냐? 참고로 누군가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은 형사들만 위임받았어, 그렇지?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수배하고 이런 것들을 권한은 형사들한테 있는데 의료인들이 이 사람 의심스러운데요,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형사들한테. 그래서 형사분들이 엄청 뛰어다니고 있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형사분들이 다 조사를 해오는 거야. 이 사람은
몇 시에는 여기 있었고 몇 시에는 여기 있었고 몇 시에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지. 어디 어디 방문하신 분 검사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당연히. 이건 순기능이야, 그치? 순기능이야. 근데 이걸 역기능으로 생각해 보자고. 감시사회에 놓인 거잖아, 그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글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하자. 알겠죠? 참고로 이 파노티콘 얘기는 약간 올드해. 솔직히 말하자면 교과서에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핫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핫 트렌드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자, 가봅시다. 벤담의 페노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자, 몰랐어도 지금 이제 알았지? 그쵸? 페노티콘의 원리는 이런 것이었으니까. 자, 여기서는 페노티콘이라고 했구나. 여기서 좀 표현 쓰자. 페노티콘. 감시체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 탑이 있으며 탑에서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이 있고 주위 건물들은 독방으로 나눠져 있으며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모든 공간을 차지해. 자, 구조를 설명했고 독방에는 창문이 2개가 있어.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맞이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스며들 수 있어.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 몇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각 독방에는 광인,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하면 돼.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서, 그쵸? 역광선의 효과. 자, 빛을 비추는 그거지. 를 통해서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즉, 이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서 한 명의 감시인이 여러 명의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된 거지. 각각의 수많은 감망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됐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돼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한 적이 있었다며. TV에서 그 사람 한 명을 유리 상자 안에 넣어놓고 거기 침대랑 TV랑 다 놔둔 다음에 그냥 거기다 일주일 살라고 해서 냅둔 거야. 그거 못 버티고 나왔대지? 일주일만 버티면 상금을 줄 텐데, 참고로 그 사람이 선생님이 썰로 든 거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를 일주일 동안 버티고 나오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 돈 대부분 우리는 한 몇 억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거는 따뜻한 국밥이었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그 국밥 한 그릇이 하고서 원했다고 하더라고. 노출되는 삶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일으켜, 그렇지? 일단 생각해봐. 네 방이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의 삶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밖에 안 보여. 어떨 것 같아? 미쳐버리지 않겠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만 감시의 이장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 일만 감시. 한 사람만 바라보고도 감시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합니다. 그렇지? 자, 지금 지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페노티콘을 1문단에서는 구조를 설명했고 2문단에서는 그 페노티콘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됐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요컨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정리죠. 정리하자면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바뀌어 있는 거야. 감옥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다 보게 만드는 거야. 지하 감옥의 3가지 기능, 감금, 차단, 숨김 중 첫 번째만 남겨놓고 뒤에 2가지를 없애버린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나왔어 방금? 지하 감옥과의 차이점이야. 이거는 페노티콘이라고 할게. 자, 분리의 축은 감금, 그리고 뭐였지? 차단하고 숨김 이 기능 중에서 원래 지하 감옥은 이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페노티콘은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린 요소라는 거지. 차이점으로 설명하고 있네. 일만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하죠.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참고로 그 여러분들 205페이지 보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옆면에서 그렸던 카운티콘을 윗면에서 본 형태의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구획 단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 없어. 자, 요게 핵심입니다. 일반 감시의 핵심은 수감자와 감시자의 관계가 상호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얘는 얘를 볼 수 있지만 얘는 얘를 볼 수 없어. 오케이?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지. 그래서 이 기억의 말이 강조되어 있는 거야. 쭉 딱 쳐놔. 여기서 수감자는 뭐가 된다? 정보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정보의 소통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됐지? 자, 그래서 참고로 요 밑에 있는 4번 문제 얘들아 질문 4번 문제 답이 몇 번이겠니? 봐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통의 주체는 될 수 없다. 4번 문제를 풀면 이해된 거야. 야, 이거 몇 초 걸리면 안 돼. 또 몇 번? 2번. 나이스. 2번이잖아. 그치? 지금 선생님 한 얘기가 그만이야? 한 명만 볼 수 있다니까? 자, 근데 이건 너무 쉽게 문제를 낸 거야.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변칙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어쨌든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벽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가능하다, 시, 눈으로 보는 것이 됐죠? 이런 것들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말 더럽게 어렵게 했네. 옆에는 안 보여. 근데 위에서 아래는 보인다고. 그 말하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다음 달라.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정한다. 자, 그럼 다음 달로 넘어가자. 자, 비가시성. 누가 누구를 볼 수 없는 거야?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를 볼 수 없는 거야. 이것은 뭘 보장해? 질서를 보장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 탈옥, 시도, 출소 후의 범죄 계획 등 상호 나쁜 영향력이 없지.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 미친놈이라면 상호폭력 행사 위험성도 없어요.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거나 수저단을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겠지.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안전한 마감 혹은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부조해라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서는 거야. 자, 요게 바로 되게 중요한 말이지. 파놉티콘이 보여주는 것은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뭐다? 군중 형태는 소멸하고 집단화된,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오케이. 사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넓은 우리가 보통 광장을 소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광장으로 나오라, 소통하자 이런 뜻이잖아. 자, 이제 사람들은 다 찢어지는 거야.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으로 바뀐 거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상대로 대체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지하 감옥이라는 단어는 오케이? 막 지들끼리 막 공모하고 어떻게 탈옥할까 계획하고 막 소란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이라면 파놉티콘은 그 개인들을 다 찢어버리는 행위로서 각각을 분리시켜버리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네요. 그래서 결국 진짜 이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중간 단락부터예요. 이로부터 일반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나는 거야.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에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대. 자, 이거 밑줄 한번 딱 쳐줄까?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이끌려간대. 무슨 소리예요? 감시가 내면화된다는 소리야.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중요한 말이니까 빠른 말로 써야지. 자, 감시의 내면화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통제죠. 나의 행동이 어디선가 감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피감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위쪽에서 감시를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 스스로 조심할 거야. 아, 이런 행동하면 오해 사겠구나.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 통제가 이루어져. 그리고 잠시 감시작용을 중단하더라도 효과가 계속되며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키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요것도 다시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감시를 할 당시에도 내면화시키지만 감시가 끝나고 나서조차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검열한다고. 누가 볼지 모르니까 나도 조심해. 자,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되는 거야. 요컨대 정리.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으로 편입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어? 권력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야. 파놉티콘의 감시자가 권력의 상부를 상징하고 파놉티콘의 수감자는 그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다수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래서 현대사회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파놉티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 그렇죠? 덥지 않냐? 나만 덥지? 그만. 자, 계속 갑니다. 아직도 중요한 말이 더 남았어. 그래서 일망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합니다. 안쪽이 보이면 나머지 쪽도 보이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지? 쌤이 혜인이를 보고 있으면 혜인이도 선생님이 보이는 상태가 정상이야. 서로가 보여야 돼. 그런데 이건 뭐야? 차단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타반이 절대 보이지 않지. 이러한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때 권력적 상황에서 감시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이래. 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용어를 쓰니까 되게 어려워지고 갑자기 졸음이 팍팍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동적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도 대상이 권력 감시를 당하는 존재가 스스로 감시 당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야.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고 그것이 왜 비개성적이겠니? 자연스럽게 그럼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겠지. 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지. 라는 거야. 이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연히 걸려있는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겠지.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가족,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 그 일을 대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은 없어.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하는 말이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되는 데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죠. 일망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그래요. 자, 핵심적인 단어는 다 말해놨어요. 어쨌든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건 비가시성을 그 근본 특성으로 하고 그래서 근종은 소멸하게 되고 분리된 개인들이 집합되면서 감시의 내면화가 일어나. 그리고 감시의 내면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피감자는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이 되게 돼 있어. 그 말을 여태까지 한 거야, 그죠? 계속합니다. 벤담은 일망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묵직한 자물쇠 필요 없어. 단지 구분만 명확히 하고 출입구만 잘 배치하면 돼.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죠.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감시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합니다. 자,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말도 어려운 거니까 밑줄 탕상 쫙 한번 더 쳐주시고요. 보통 이런 구절들은 이런 구절들은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내게 돼 있어. 위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것은 이런 거잖아. 자, 무슨 뜻이라고 돼 있지? 감시 당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신한테 작용한대. 무슨 소리야?
나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그럼 조심해야겠네? 오케이?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수감자는 자기 내면의 감시자를 준다. 오케이. 감시의 내면은 또 나오네 지금 그만. 결국 이 말 아니야? 감시가 내면화 되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근데 그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 나는 나 스스로를 감시해. 오케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하는 셈이고 그는 스스로 뭐야? 예속화. 예속이 뭐라고? 매이게 되는 존재. 매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흠터가 희미해집니다.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욱 지속적이 되고 깊어지며 한 번 획득되고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되고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야? 자연스럽게 뭐 내면화가 되면 권력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그 무엇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야. 권력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할까? 추상적 권력이라고 부르자. 권력이 추상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으면 예전에 지금 대통령 시절과 바로 이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앞의 시절과 그 앞의 시절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농담조로 했거든?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던 시절. 참고로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이 나빠요 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이걸 찔러. 그러면 검은 양복 입은 사람 2사람이 정도가 찾아와서 박형주 씨 되십니까? 가시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다음부터 횡단보도병이 돼버리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매우 비일비재했었지. 오케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삼천교육대라고 알아? 대학생들 중에 이제 깨어있는 얘기를 하거나 현재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면 군대가 아니라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근데 고문을 당하는 게 맨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힘들게 그렇게 해? 여러분들 그 UDT 훈련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레벨로 통나무 들고 이거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반성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면 순환 계속 개가 돼서 나오죠. 치킨 들어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신교육대. 정신을 교육시키는 정도라고 삼성교육 들어가고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놀랍게도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불과 몇 년 전까지 몇 년이란다. 몇십 년 전만 장난해. 그지? 그치? 문제. 자, 아무튼 그래서 자 권력이 구조화됐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일반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이 일반 감시 감옥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이상적인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예요. 자, 그래서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정치 기술이었죠. 시작은 페노티콘이라고 하는 근대 감옥을 얘기했지만 이 근대 감옥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그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가.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와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겠지. 이 구조가 적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힘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영되며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야. 그치? 자, 오른쪽에 선생님 방금 읽은 내용이 예쁘게 요소로 정리되어 있을 거야. 얘들아, 동그라미 1, 2, 3, 4 매겨보자. 1만 감시시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고 대놓고 써져 있죠?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주체는 줄이고 범위는 늘리고, 두 번째는 완력 없이 운용되지만 연쇄가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다른 수단은 필요하지 않아 건물 그 자체가 있으면 돼.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에게 그 권력이 적용하는 결과야. 됐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패놉티콘이라고 하는 근대 감옥의 원리와 현대 사회의 어떤 권력 체계에 대한 논설을 봤습니다. 재밌는 질문 아니죠? 참고로 얘들아, 이게 너희들한테 적용될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현재 고3들은 얘들아 인문사회 지문이 있고, 인문예술 지문이 있고, 방금 우리가 먼저 봤던 거.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게 사회문화 지문이야. 그 마지막이 과학기술 지문이거든. 참고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근데 참고로 우리가 원래 배울 때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배우거든. 자, 그게 좀 묶음이 새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동안에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3년 전까지만 해도 5단율 1, 2문항은 항상 독서에 뭐에서 나왔다? 과학기술에서 나왔었어. 정답률 13% 찍고 정답률 18% 찍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수능이라고 하면서 국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게 대부분 과학기술이었어. 근데 지금 트렌드가 확실하게 바뀌어 있어. 사회문화가 제일 어려울 거야. 너희들 때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요 영역에 적용해야 돼. 알겠죠? 아무튼 이런 지문들도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잠 오고 그런 거 선생님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지문 자체가 익숙해지려면 관련된 글들을 많이 보는 게 일단 1차적 경험이 돼야 될 것 같아. 그치? 비록 단순한 내순이지만 단순히 내신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도 한번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학습 활동을 보면서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209페이지 가봅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읽고 밑에 위치를 표시해보죠.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따로 안 그려도 되죠? 자, 2번 갑니다. 1만 감시 과목의 특징은 첫 번째, 설계자는 벤담이라는 사람이었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옥 시스템 설계대회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 돼. 감옥은 왜 만든 거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과 구분되는 특징은 뭐지? 바로 이거죠. 빛을 차단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 노출시킨다. 일반 감식의 효과는 뭔데? 감시를 뭐 한다? 내면화시킨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3번 별표. 3번 별표. 자, 다음 기준에 따라 이 글을 평가해보자. 첫 번째, 주장은 타당해야 하고 2번, 관점은 공정해야 하며 3번, 자료는 적절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작품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야 지금. 주장의 타당성은 뭐의 타당성을 따지는 거지?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거야. 옆에 논리라고 쳐보자. A 하기 때문에 B 해야 내가 잘 어울려야 된다고. 되게 당연한 얘기로. 두 번째, 관점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거는 따로 쓸 필요가 없겠네. 공정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편파 X라고 써주자. 자, 1번 주장의 타당성은 1번에서는 논리라고 써주시고요. 2번에서는 편파성이 없어야 된다. 한쪽으로 편파가 무슨 뜻이야?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지. 세 번째, 자료의 적절성은 말 그대로 이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매체 자료 활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근데 이건 따로 딱히 뭐라고 쓰긴 좀 어렵긴 하네. 그지? 일단 매체가 어떤 설명이 나오면 그 설명을 돕기 위한 도표나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여야 하고, 그 도표나 그림이 나 혼자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적절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표 몇 개 안 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장이 타당한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사람들이 다 수동적으로만 판단되고 있지. 주체성이란 1도 없는 사람들로 표현됐잖아. 두 번째, 관점은 공정한가? 사회가 감옥은 아니잖아. 그죠? 세 번째, 자료는 적절한가? 그림 하나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안 좋은 글을 왜 내놨을까? 그게 아니에요. 오케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 글이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고, 우리 여러분들 기출 공부하다 보면 파놉티콘을 꼭 보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 주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제재니까요. 2번 넘어갑니다. 비판적 활동하기인데, 일단 2번에 1번은 넘어가고 2번은 그냥 별표 딱 쳐놓는데 솔직히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게 안 되면 지금 이건 고등학생이 아닌 거야. 미안하지만. 그치? 감옥을 사회에 빗댔어. 그러면 감시자는 권력자고 수감자가 그러니까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디오 카메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거 뭐지? CCTV 말하는 거지. 폐쇄회로가, 오케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내용을 조절할 수 없는
그 회로 자체가 폐쇄적이라서 외부에서 함부로 침투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 시스템을 관찰 시스템을 CCTV라고 불러. 우리에게 CCTV 중요하죠. 선생님만 해도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웬 건장한 아저씨 두 분이 그 옆에서 막 비밀번호를 찾고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출근하다가 무슨 일이세요? 나쁜 놈들인 줄 알고 한번 말해서 툭툭 던져보는 거지. 이게 도둑들이 와서 혹시 2인조 도둑은 아닌가 딱 눌러봤는데 내가 살아보는 돈 더럽게 없나 봐. 형사래. 왜 형사가 맞지? 그러면서 CCTV 비밀번호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걸? 그래서 여기 관리 책임자가 이분이 몇 호수 분이니까 이분한테 연락해보세요 하고 궁금해서 옆에서 쭈삣쭈삣 했다? 했더니 CCTV 그 화면 연락 받아가지고 이 선생님 집 근처에서 무슨 소매치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 소매치기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CCTV를 보러 왔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 집이 바라보고 있는 CCTV 방향이 사거리라서 거기 잡혔다는 거지. 그래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어딜 가나 CCTV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 위에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오케이? 집집마다 CCTV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큰 골목마다 감시용 그리고 사방으로 돌아가는 거 있지? 당장 우리 서초역 1번 출구만 나가도 있죠? 그치? 거기는 참고로 불법 주차 단속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 돌아가는 CCTV가 있어. 우리는 진짜 CCTV 세상에 살고 있다고. 니들 집에서 딱 나오자마자 아파트 사는다고 생각해보자.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1층 현관에서 나는 비춰지. 거기서부터 오케이? 거기 CCTV 있잖아. 그래서 길거리로 나오면 아파트 입구를 비추는 CCTV가 비춰져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류장이나 정거장으로 오면 정거장 CCTV가 있고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CCTV 감시당한테로 온 다음에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내리면 또 CCTV가 있고요. 학원으로 들어오면 1층 CCTV가 있고요. 801호 강의실에서 CCTV가 우리를 보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진짜 알게 모르게 CCTV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감시당하고 있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은 없잖아.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야. 수없이 많은 CCTV가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 내 비디오 카메라가 사생활을 훔쳐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이건 부작용이야. 하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지. LA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촬영되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결국 뭐라는 거야? CCTV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녹아 들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이 페놉티콘 미셸 푸코의 글에 따르자면 CCTV는 어쨌든 사회 감시망이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감시망이라서 이 감시가 우리를 뭐 하는 거야? 우리를 피감시자로 만들고 스스로 감시를 내면한 억압 대상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잖아. 이게 글의 내용이었잖아. 근데 이 글을 읽고 나면 요거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마틴 루터 킹의 내용도 우리는 그냥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이건 감시가 아니라 긍정적 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폭로나 범죄 예방. 여기서 말하는 폭로라고 하는 건 긍정적 의미로서의 폭로입니다. 오케이? 사회에서 묻힐 뻔한 사건들을 밝혀주는 것들. 이번에 조두순 씨가 세상에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이 사람이 안산 살고 있었고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인터뷰를 했나봐. 그래서 안산에서 내놓은 대책이 뭐였는 줄 알아? CCTV 72개를 설치하겠대. 72개의 CCTV를 사가치도 없이 다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면 다 감시되게. 이 사람의 동선이 다 파악돼도 이렇게 하겠대요. 왜? 할만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격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역시 이것도 보조자료인데 완전히 좀 다른 얘기하는 부분이거든? 혹시 이거 본 사람 있을까? 이거 본 사람 잘 없던데, 너희들 또래에서는. 남한산성. 남한산성 맞지? 영화 남한산성. 이거 그 누구냐? 김윤식하고 이병헌 나오는 영화. 네, 알겠어요. 이거 안 했죠? 이것도 역시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패턴도 계속 안 해왔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뒤에 있는 문제들 신나게? 재밌게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점만 남겨놨습니다.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참고로 문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할 테니까 현재 시각 25분이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와서 나머지 이어갈게요. 끊어갑시다.